정불삼은 뱃머리의 시체를 강물에 차넣으며 사공을 향해 말했다. 빨리 배를 띄우도록 하게. 다시 사람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죽일 수 없네. 이때 늙은 사공은 너무나 놀라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사공은 삿대를 들 힘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정불삼은 삿대를 들고서 배를 언덕에서 밀어냈다. 검둥개의 피는 정불삼의 몸에 뿌려지지 않았으나 선실에 뿌려져서 피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정불삼은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당아, 왜 이런 수작을 부렸지? 정당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성미가 아니세요? 정불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내가 언제 한 말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더냐? 정당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좋아요. 열흘이란 기간이 차게 된다면 천오라버니가 백가를 패배시키지 못했을 때 할아버지는 천오라버니를 죽인다고 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열흘째인데 할아버지는 이미 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정불삼은 흠칫했으며 노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이 계집애야, 너무나 관계가 많구나.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가 너의 수작에 말려들었구나. 정당은 득이에 찬 표정을 짓고는 방글방글 웃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할아버지는 열흘째 되는 날 반드시 저 녀석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1일 불과 3이라고 오늘 세 사람을 죽였으니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이 열흘째 되는 날인데 오늘이 지나가면 천오라버니를 다시는 죽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할아버지의 손녀사위는 진짜 백치가 아니에요. 그의 몸이 점차 회복된다면 무공이 크게 증진될 것이고 절대로 할아버지의 명성과 체면에 먹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불삼은 발로 뱃바닥을 세차게 내려찼다. 뱃바닥에 구멍을 뻥 뚫어놓고 그는 노해 부르짖었다. 안 돼! 안 돼! 정불삼이 너같이 조그만 계집애의 손 아래 굴복한 데서야 체면이 말이 아니지.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딸이에요. 모두 한 집안 사람이니 체면을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번 일은 제가 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정불삼은 성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누구에게나 지게 된다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게 되어 기분이 좋을 때가 없다. 그런데 왜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 정당은 얼른 그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이긴 것으로 하세요. 정불삼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기면 이기는 것이지. 내가 그 못난 넷째 할아버지와 어찌 같을 수가 있느냐? 그는 어릴 적부터 나와 싸움을 자주 벌여왔는데 지고서도 자기가 이겼다고 했거든. 석파천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황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조금 전 그 사람들은 정당이 일부러 할아버지에게 맞아 죽도록 수작을 부린 것이 아닌가. 정당은 정불삼이 사람을 죽이되 하루에 셋을 넘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따라 다시 석파천에게 손을 쓸 수 없도록 그와 같은 계책을 꾸민 것이었다. 석파천은 정불삼이 순식간에 세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태도로 미루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도 거짓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때 정당은 방긋 웃으면서 고물로 다가왔다. 석파천은 나직한 어조로 그녀에게 물었다. 띵땅, 당신은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소. 그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 아니오? 정당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당신이 해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오히려 나를 탓하는 거예요? 석파천은 망연해져서 물었다. 내가 해친 것이라고? 정당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어젯밤 계획대로 손을 쓸 것이지 왜 손을 쓰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손을 썼더라면 우리 두 사람은 멀리 멀리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될 게 아니에요? 석파천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시 입을 열지 못했다. 갑자기 정불삼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 됐다. 됐어.
석가 녀석의 두 눈을 뽑고 두 팔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죽지는 않겠지만 불구가 되겠지. 너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면 나는 하루에 셋을 넘길 수 없다는 규칙을 어기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정당과 석파천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일시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정불삼은 더욱더 득이에 찬 표정으로 씨부렁거렸다. 과연 묘책이다. 묘책이야. 백치야,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너를 사람도 도깨비도 아닌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 당아, 그렇게 된다면 관계없겠지? 정당은 일시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구차하게 말했다. 아직 열흘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백만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며 천오라버니가 그를 패배시킬지도 모르지 않아요? 정불삼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그렇다. 우리들은 공평하게 해야지. 할아버지는 오늘 밤 삼경이 되어서야 손을 쓰겠다. 산 너머 산이었다. 정당은 그만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제 또 무슨 방법으로 석파천으로 하여금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뾰족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석파천은 화가 곧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된 것도 모르고 그녀에게 물었다. 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이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정당은 뾰루통한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당신의 눈을 뽑고 두 팔을 자른다고 했잖아요. 석파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농담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느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진담으로 받아들이다니 할아버지가 나의 눈을 뽑고 두 팔을 자른다고 무슨 득이 있겠소? 내가 그분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소? 정당은 그만 또 화가 치밀었다. 이 사람은 정말 맹추이구나. 멍청하게 실이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지도 못하다니. 한평생 내가 이자를 따라보았자 아무런 재미도 없겠다. 할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자.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의 두 눈을 뽑고 두 팔을 자른 후에 마음이 달라져서 자기에게 짝을 지어준다면 자기는 한평생 눈도 없고 팔도 없는 불구의 남편을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머리가 쭈뼛하였다. 어느덧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정당은 백고물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석파천의 모습이 나란히 강물 속에 비쳤다. 마치 물 위를 헤엄치는 것처럼 배를 따라 파도가 넘실대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정당은 몸을 돌렸다. 석파천은 등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뻗쳐 그의 등심에 있는 혈도를 움켜잡았다. 그녀는 오른손을 호조수의 수법으로 석파천의 등 뒤에 있는 영태혈을 움켜잡고 왼손으로는 옥녀첨침이라는 수법으로 그의 현추혈을 거머쥔 것이다. 석파천은 전혀 방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뒤에서 두 곳의 혈도를 잡는 바람에 그만 전신이 시큰하고 맥이 빠져서는 움직이지를 못했다. 그런데 정당은 그 순간 석파천의 내력에 반탄력에 그만 몸이 뒤로 붕하니 퉁겨나오게 되었고 하마터면 강물 속에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그녀는 배의 선실 위쪽에 있는 오봉을 붙잡고 내려서며 화를 냈다. 할아버지가 당신의 두 눈을 뽑고 두 팔을 자른다고 했는데 그 같은 병신을 이 세상에 남겨 무엇하겠어요? 설사 할아버지의 체면을 깎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당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손을 쓸 것이 없이 내가 먼저 당신의 눈을 뽑아내야 되겠어요. 그녀는 고물에서 긴 밧줄을 끌어내어서는 석파천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었다. 그런 후 밧줄을 다시 어깨 죽지에서부터 발 쪽으로 꽁꽁 동여매었다. 적어도 수십 번을 두고 칭칭 감기게 된 석파천의 꼬락서니는 정령 솔잎에 쌓인 송편을 연상시켰다. 본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두 혈도가 금나수법에 의해 제압된 이상은 보통 고수로서는 두 시진 정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석파천의 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오했다. 사지를 움직일 수는 없었으나 입을 열고 말을 할 수는 있었다. 띵땅,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것이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당에 흉흉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를 보자 그는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게 되었다. 정당은 발을 뻗쳐 그의 허리깨를 세차게 걷어차며 외쳤다. 흥, 누가 장난을 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군. 이런 바보 멍청이를 내가 천갈래 만갈래 칼질을 해서 갈갈이 찢어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군. 휙하니 그녀는 유엽도를 뽑아들고 석파천의 뺨에 갖다 대고 이리저리 두어 번 문질러서 칼을 가는 신용을 했다. 석파천은 놀라 전신을 떨면서 말했다. 띵땅, 이후부턴 당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듣겠소. 당신이 날 죽이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단 말이오. 정당은 증오의 찬 어조로 말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해도 당신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그녀는 다시 버럭 고함을 질렀다. 지금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고 말 거예요. 흥,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어요.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나를 용서해주면 내 다시는 당신에게 남편 노릇을 하지 않으리다. 그가 이와 같은 말은 하는 것은 애거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 남에게 빌지 않는 성미였기 때문에 제발 비오니 살려주시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정당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앙칼지게 말했다. 천지교배도 끝났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안 돼요?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다면 단칼에 당신의 개 같은 머리통을 잘라버리고 말 테예요. 석파천은 끔찍스러워 더 이상 입도 뻥긋 못했다. 이때 정불삼은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좋았어. 정말 멋있다. 그래야 이 정불삼의 귀여운 손녀딸 자격을 갖출 수가 있지. 시원하게 실이 한 칼에 두 토막을 내도록 해. 늙은 사공은 정당히 다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보자.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키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 바람에 배가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나아가게 되었다. 마침 이때 한 척의 조그만 배가 강물을 따라 이쪽으로 쏜살같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따라서 두 척의 배는 서로 부딪힐 것 같았다.